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수익으로 혼쭐내 드리는 돈주 선생 이재선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이제 슬슬 봄비가 한번 내릴 때가 됐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주말 기점으로 비가 살짝 내려왔었고요. 어제까지 우리 시장을 살짝 쉬게 해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정말 날씨하고 시장이 굉장히 연동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우리가 멋지게 한번 올라온 다음에 휴식 구간을 만들고 또 오늘 날씨가 밝아지니까 종목들이 멋있게 또 올라가는 모습 여러분들 관찰할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을 내 눈으로 관찰만 하느냐 아니면 내 계좌에 이렇게 담아놓고 정말로 내 수익으로 간직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에 아주 큰 차이점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는 지금 어떠신가요? 저는 작년 말부터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렸던 종목들, 한미반도체, HLB, SK하이닉스 등등 많은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모습을 보였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교육내용을 실천만 했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항상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죠. 아직까지도 이렇게 실천하지 못하셨다라고 하면은 이제 남은 기회를 놓치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봄이 왔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1분기에 약간의 테마성, 수급성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면 2분기부터는 상식적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수익 다 잡으셔야겠죠. 자, 오늘도 끝까지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면은 세 종목의 돌줄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멋있는 수익 올리실 수 있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교육받았던 종목들 어떻게 매매 타이밍, 어떻게 대응 전략 진행해 왔는지 확인하시면서 내 종목 또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전략을 세울 수 있겠죠. 자,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하셔서 이 모든 수익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제가 서두에 봄비가 살짝 지나가는 과정이 있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불안해하신 분 안 계시겠죠? 우리 시장 아직까지 올라간 게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저한테 질문하시기를 우리는 언제 저 부러운 미국 시장처럼 혹은 근처의 일본 시장처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2850, 2900이라도 갈 수 있을까요? 언제 갈까요?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 시기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빠르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왜냐?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에요. 물론 경제 상황이 엄청나게 좋은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 못 올라갈 정도는 아니다. 분명히 우리도 호재가 즐비하게 나와 있는데 못 올라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수급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2600을 돌파하면서부터가 새로운 추세의 시작입니다 라고 교육해드린 이후에 계속 박스권만 유지하고 있다가 드디어 올해 2600을 넘어서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멋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한 발 늦은 거 아니냐, 그리고 한 발 늦었으면 좀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늦냐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이것만 보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뭐죠? 외국인들 코스피를 30조 원 이상이나 매수를 했다. 31조 5천억 이상을 지금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쇼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나 많이 사는데 안 올라가면 그게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겠죠.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더 이상 살 돈이 없어서 못 끌어올리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짧게 정리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머리 복잡하게 쓰지 마시고요. 심플하게 보세요. 외국인들이 원래 8조 원 정도 이상만 매수를 해도 코스피 대량 매수했다라고 합니다. 누적으로 8조 원 말이죠. 근데 우리 누적으로 18조 원도 아니고 28조 원도 아니고 30조 원도 넘어가고 있다. 즉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과하게 투자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 우리 시장을 많이 사고 있어요. 그러면은 시장이 올라가는데 왜 안 올라가느냐? 외국인들이 싸게 사고 싶은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부러워하는 미국 시장, 일본 시장 사상 최고치 넘어가고 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10년을 잃어버렸느니 30년을 잃어버렸느니 하고 있었는데 사상 최고치 넘어가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안 올라가느냐? 결론은 이거예요. 싸게 사고 싶은 겁니다. 제가 이 시간마다 여러분들한테 계속 반복해서 강조해 드리는데 이 핵심을 파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종목을 살 때 예를 들어 이 구간을 10,000원이라고 치면은 10,000원에서 15,000원 사이에 매집을 최대한 많이 하고 싶은 거예요, 외국인들은. 그리고 이 종목이 한 5만 원 정도까지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매수하고 싶지 매수를 하면서 쭉쭉 끌어올려가지고 35,000원, 4만 원에서 사서 5만 원까지 올리고 싶은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외국인들은 자금도 커서 만약에 35,000원 구간에서 사죠. 그러면은 5만 원에 갔을 때 매도한다 치면은 매도하면서 주가가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평단이 35,000원 정도 됩니다. 얻는 게 없어요. 거기까지 올라가기 전에 많은 돈을 매집을 해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10,000원에서 15,000원에 최대한 많이 사고 싶은 것처럼 외국인들도 지금 2,000포인트대에서 너무나도 많이 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차익 실현하면 쏟아진다고 했죠?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 많이 하시는 2,850에서 2,900만 가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2,900에서 30조 원을 외국인들이 쏟아낸다. 매물을 쏟아낸다. 30조 원도 아니에요. 이 중에서 10조 원만 쏟아낸다라고 해도 여러분들 지수 다시 도로아미 탭을 되는 거 1도 아닙니다. 만약에 15조 원에서 20조 원을 쏟아내죠. 2,000포인트도 깨집니다. 30조 원 다 쏟아내면 1,500도 깨져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2,900, 3,000 이 정도가 목표가 아니에요, 외국인들은. 다만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이 친구들이 3,500까지 보고 있는지 4,000까지 보고 있는지 그거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보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보는데 여러분들은 긴 시간 동안 해서 4,000포인트 가는 거 나쁠 건 없겠지만 원치 않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당장 나는 다음 달까지 3,000 가는 게 더 좋지 1년, 2년 뒤에 4,000 가는 거 원하지 않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 내 종목에 빨리 올라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외국인들과 시간적인 차이가 있는 거지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다라는 거. 2,800, 2,900 여기는 여러분 생각할 것도 없어요. 3,000도 그렇고요.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물론 중간중간에 한 번씩 저항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짧은 조정은 나와도 지나가는 과정이 된다라는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선물만 샀느냐 아니 현물만 샀느냐 주식 말고도 선물도 엄청나게 지금 매집을 하고 있다라는 거. 올해 시장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아요. 거기다가 정부에서도 발맞춰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언제 진행한다? 5월에 세미나하고 중순 정도면 진행을 한다. 오히려 여러분들 제가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세요라고 제도적으로 바로 발표 안 한 게 호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정책 나온 것 중에서 100% 만족하는 거 있다 없다?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겁니다. 일부는 있겠지만 거의 없을 겁니다. 이번에도 금융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들이 제도를 세운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실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계속 욕을 하고 오히려 지금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것들 쫙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업들이 당신들이 더 잘하니까 뭘 해야 되는지 알고 있죠. 당신들 일부러 안 한 것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알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잘한 기업들을 롤모델 삼아서 우리가 제도를 정착시키겠다. 갈 준비 다 돼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는 산업 중에 반도체가 작년에 적자 전환을 하면서 감산 조치 나오고 했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올해는 흑자 전환이 되는 해이고 실적 턴어라운드죠. 그리고 D램 가격, 우리의 실제 먹거리였던 D램과 낸드 부분이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거기다가 DDR4에서 DDR5로 전환되는 시점이라는 거. 가격이 최소 30% 이상 오른다라고 했어요. DDR3에서 4로 넘어올 때는 40%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30% 정도 예상한다라고 했는데 그 이상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반도체 쪽에도 실적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작년에 자존심을 좀 구겼어요. 작년에 우리나라 영업이익 1위는 현대차, 2위는 기아였습니다. 삼성전자 다시 한번 명예회복해야겠죠. SK하이닉스
지금 HBM 잘 나가고 있는데 D램 쪽으로 본업 쪽으로 해서도 명예회복해야겠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코스피는 그대로 움직이는 거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890 이제 돌파 완료돼서 900포인트대로 올라왔죠. 삼성전자 바닥권에서 턴됐습니다. 정책 발표되는 섹터들마다 움직이고 있죠. 최근에 뭐 원격 진료 같은 경우도 멋있게 움직였었고, 그리고 기업 쪽에서도 발표되는 것들, 뭐 오늘도 LG전자 주총에서 뭐 XR 관련 쪽이랑 새로운 부분, 그리고 뭐 300원 배당을 늘리겠다, 돈을 많이 못 버는데도 늘리겠다라는 거예요. 본인들이 부족했다라는 거 인정하고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라는 거죠. 성의는 보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부와 기업에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또 작년 중순까지 좋았다 연말에 조금 어려웠던 리튬 가격도 뭐 바닥을 치고 판매량도 조금 줄어들고 하다 보니까 이런 2차 전지 관련주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서서히 바닥에서 반등 나올 시점이 보이고 있죠. 뭐 신흥 SEC나 뭐 몇몇 종목들은 이제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 돌파되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도 시장이 불안하신가요? 이렇게 살짝 봄비가 내려서 못 올라갔다라고 해서 불안하신가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어제는 코스닥이 좋았고 코스피가 못 간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이 조금 흔들렸고 그리고 코스피가 움직였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코스피가 움직일 때 코스닥이 쉬는 거는 자금이 코스피로 쏠려서 그런 거다. 그리고 코스피가 쉬어야 되는 타이밍에 코스닥이라도 움직여주면은 이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형님이 먼저 간 다음에 내가 쉴 테니까 너도 조금 올라오렴 하고 끌어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도 890 넘어간 다음에 지금 멋있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흐름이 다르잖아요. 지금 기존하고는. 기존에 올라오기만 하면 밀리고 올라오기만 하면 밀렸는데 이제는 흐름이 다르죠. 추세를 타기 시작한 겁니다. 890 넘어가면 제대로 된 추세가 나오고 1000포인트는 갈까요 하시는 분들 제가 바닥부터 계속 말씀드렸는데 1000포인트 어차피 890만 넘어가면 지나가는 자리입니다. 단위가 바뀌니까 저항이 한두 번 받을 수 있겠지만 지나가는 자리다. 지수 걱정할 필요 전혀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순환매 시장 나오고 제가 섹터는 싹 다 정리해드렸는데 언제 어느 타이밍에 이 섹터를 공략하느냐, 그중에 어떤 종목이 대장이고 어떤 종목이 후발주라서 순서를 어떻게 잡느냐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된다. 그래서 혼자 이 부분을 판단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섹터랑 다 알려드렸으니까 종목만 보시면 되는데 이 종목도 타이밍이 중요하다. 그 타이밍 어떻게 알려드려요? 저희 교육방에서 알려드린다라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제가 엔터업종 기존에 교육해드렸던 저항선 돌파해서 움직이는 것들 확인됐죠. 그래서 대응 전략이나 이런 부분 그리고 바닥권에서 턴되는 모습 다 보여드리죠. 이렇게 바닥권에 턴될 때마다 섹터별로 그리고 종목별로 제가 교육해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교육방만 입장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하셨고 이 팍스경제TV 제 교육 내용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면은 이거 전부 다 팍스경제TV에서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렸던 내용들이죠. 수익률이 이렇게나 나오고 있다. 올해 여러분들이 교육받으신 종목 중에도 아직 한 분기도 다 안 지났습니다. 올해 교육받으신 종목들 중에도 벌써 100%를 넘어서 200% 가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심지어 그 종목들이 단순 테마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주도 섹터에 있는 핵심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런 종목이 내 포트폴리오에 담겨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이라도 1분기 끝나는 시점에라도 포트폴리오를 교체할 것인가 아니면은 소외주로 지금 시장에서 전혀 관심 받지 못하는 내 종목을 그냥 그대로 들고 2분기, 3분기 계속 어떻게든 비자발적 장기 투자를 이어나갈 것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내 종목이 올라가서 원금을 회복하나 아니면 종목을 교체해서 수익을 보면서 원금을 회복하나 어차피 내가 보유한 종목이 올라야 되는 건 똑같습니다. 안 움직이는 종목에 손실이라고 해서 혹은 수익이 조금 덜 났다라고 해서 억지로 보유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는 가장 멋있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방법 중 하나고 그리고 실력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을 집중하셔서 이 시장의 상승 기조에 올라타야 된다. 제가 이렇게 약속드렸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청룡의 해고 청룡이 승천하는 해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 뭐다? 여의주가 필요하다. 여유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제가 교육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약속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도 3가지의 여유주를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은 이걸 가져가시면 돼요. 단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지행합일설.
알면서도 실천하지 아니하면은 그건 참된 알미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실천하는 부분만 따라 주시면 됩니다. 실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의주가 있는데도 저기 바닥에 굴러다니고 여러분들은 잠룡 상태에서 승천을 해야 되는 게 여의주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무기로서 그냥 바닥권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끝까지 채널 고정하시면서 여러분들 대응 전략 그리고 매매 타이밍 명확하게 알아가시면서 올해는 정말로 수익으로 혼쭐 나는 해 다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이 시작하자마자 1월 9일에 교육받으신 종목입니다. 테크윙. 그런데 이 종목을 사실 올해 처음이 아니죠. 작년 3분기 끝날 때쯤에 제가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4분기 시작될 때도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렸던 종목 중 하나입니다. 바로 테크윙이죠. 자,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정말 말들이 많았어요. 이게 핵심 종목이 될 수 있느냐.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이 좋았고 이스페타시스 같은 종목이 좋았는데 테크윙은 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육받다가도 질문 많이 주시죠. 이 종목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이 종목은 어딜 가도 핵심 종목이 아니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괜찮습니까 선생님? 이라고 질문을 주시던데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작년에 이 종목에 대해서 한동안 관심을 갖지 않다가 왜? 우리나라 디램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관심 갖기 시작한 게 이 6,500원 구간이었는데 여기 표시가 되어 있죠. 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느냐? 제가 2주 넘게 여러분들께 강조를 해드렸어요. 여러분 아직은 공시나 이런 거 나오려면 멀었습니다. 당장 안 나올 겁니다. 그런데 반도체 업계에 계시는 분들의 이런 얘기에 의하면은 지금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지만 디램이 올해 연말 정도에는 바닥을 칠 거다. 그러면은 이제 재고가 소진되어서 새로운 검사 장비가 발주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후공정 쪽에 검사 장비 쪽 먼저 보면 될 것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 가격대가 바로 이 6,500원대예요. 그래서 6,500원 이탈해도 싸구나 하고 밀릴 때마다 매수하시고 6,500원 구간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에서 그냥 여러분들 체크하시면 됩니다라고 누누이 교육해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나서 훌쩍 뛰어서 6,500원 구간에 있던 종목이 11,500원 구간에 왔어요. 그래서 올해 다시 한번 교육해드렸죠. 여러분 작년에 교육해드렸던 종목이고 강조해드렸던 종목이고 좀 먼저 움직일 수 있다. 왜? 전공정 장비 같은 경우는 보통 큰 기계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대한 기계는 한번 구매를 하면 오랫동안 사용을 한단 말이죠.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교체해야 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 검사 장비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비유를 해드리면 우리 코로나 때 다들 검사 한 번씩은 받아보셨을 거예요. 코 이렇게 검사한 다음에 이거 다시 사용하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저는 이걸 다시 사용한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장비는 이렇게 일회용이 많아요.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사용하고 이렇게 새로 발주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움직일 수 있는 분야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다가 올해 HBM용으로도 제품을 출시한다라는 것 또한 알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때는 제가 교육해드리는 내용을 믿기는 어려우셨을 거예요. 근데 이만큼 올라오고 나서 11,000원 이상으로 올라오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을 좀 갖기 시작하시죠. 그때만 해도 핵심 종목이 아니라는 분들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종목에
DNA를 봐야 된다. 종목마다 성향이 있다. 그런데 이 종목은 말이죠. 바닥권에서 한번 올라온 다음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고 저항을 돌파해야 상승 N자형이 되는데 옆으로 누워있죠. 가격 조정이 없어요. 기간 조정만 받아요. 그래서 옆으로 누워있는 가격 조정을 받지 않는 N자형이다. 이게 더 강력한 상승 N자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것 또한 제가 이 시간에 10번 이상 교육해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의 특징은 가격 조정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그냥 옆으로 누워서 횡보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또한 11,500원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에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다. 11,500원 돌파하기 전에 기회를 잡아야 되는 거고 이 구간에서 음봉 나올 때마다 사시면 되고 지금도 좋은 가격이다라고 교육해 드렸습니다. 만약에 정말 더 밀려서 10,000원 초반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감사합니다고 물량 크게 늘리시면 되고 지금부터 모아가시면 됩니다라고 교육해 드린 거. 이 내용만 보셔도 여러분 1차 매직 구간 교육해 드렸죠. 그리고 나서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데 차익 실현을 안 했습니다. 원래 저항 구간이면은 차익 실현해야 되는데 이 종목은 이제 시작이라고 교육해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공급 계약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HBM용으로 출시한다는 말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죠. 핵심 종목이 아니라고 하셨던 분들 다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종목이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언제? 저희가 다시 한번 교육해드린 이후부터 말이죠. 그래가지고 테크잉 벌써 제가 처음에 교육해드렸던 저 6,500원 전후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실천을 하셨다라고 하면 한 2주 동안 정말 제가 열변을 토해서 알려드렸는데 그런 정보는 여러분 어디 가서도 들을 수가 없어요. 바도체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흘러갑니다. 공시는 아직 안 나옵니다. 당연한 거죠. 어디서 들을 수도 없는 이런 교육 내용을 알려드렸잖아요.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사이클의 흐름을 보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벌써 400%가 넘는 수익률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 대응 전략은 항상 저희가 숫자로 명확하게 찍어드리죠. 이 숫자만 보시면 돼요. 32,500원 돌파하면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걸 실패한다? 그러면은 좀 분할 매도로 해서 일부 비중 조절을 하고 줄였다가 돌파할 때 재매수하면 된다. 혹은 눌림목 나오면 조정 구간에서 다시 재매수하면 된다. 간단하죠? 뭐 추세가 꺾이면은 매도하세요. 여러분 추세가 꺾이는 걸 알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왜 듣고 계십니까? 그렇게 잘하시는데. 안 되니까 내가 뭔가 조금 더 배워야 될 것 같다 생각되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전으로 들어가면은 또 이게 내가 공부할 때 잘 되던 게 잘 대입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공부할 때 잘하다가 꼭 시험만 보면 틀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저도 그런 편이긴 한데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에 관해서는 굳이 틀릴 이유가 없어요. 원칙만 지키면 됩니다. 가격을 미리 정해놓으면 됩니다. 내 HTS에 선을 미리 그어놓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알려드리죠. 이렇게 선 다 미리미리 그어드리죠. 위에 올라갈 때마다. 미리미리 알려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벌써 바닥권에서 올라온 400% 넘는 종목 1월 9일 날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실천하셨어도 충분히 매수 기회 줬죠. 충분히 매수 기회 줬죠. 일주일 이상의 매수 기회를 주고 11,500원을 결국 돌파해 내더니 어떻게 돼요? 올해만 벌써 200% 가까운 수익률. 올해만이에요. 급등주 아니에요. 급등주 아니에요. 제가 반도체 쪽으로 해서 과거부터 전공정 장비 종목, 뭐 후공정 종목, 이 검사 장비 종목 그리고 이제 소재 종목 이렇게 나눠 드릴 때마다 검사 장비 쪽으로 딱 두 종목 말씀드리는데 테크잉하고 유닛 테스트. 그중에서 이번에는 테크잉이 먼저 얘기가 나올 겁니다라는 것까지도 명확하게 말씀드렸어요. 유닛 테스트는 그때 교육 안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딱 한 종목 그냥 찝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 종목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집중되니까 어떻게 돼요? 유닛 테스트는 안 움직였죠? 이제 막 움직이려고 하죠. 한 종목에 수급이 집중되니까 이렇게 멋지게 더 화려한 움직임을 보이는 거다. 두 가지는 모멘텀이 다르기 때문에 HBM 쪽 모멘텀이 있는 테크잉이 더 빠를 것이다라는 것까지도 명확하게 말씀드렸고 검사 장비도 당연히 버닝 테스터 쪽이 더 빠를 거다라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명확하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죠. 거기다가 올라갈 때마다 저희가 미리미리 교육해드린 선, 이 구간에서도 뭐예요? 아까 교육해드렸죠. 저항 구간에 가도 이 종목이 그냥 횡보를 해버려요. 옆으로 누워버려요. 가격 조정이 안 나와요. 그리고 또 올라간 다음에 횡보를 합니다. 또 올라간 다음에
횡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추세가 조금 살아나면서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약간의 조심스러운 구간은 나올 수 있다. 추세가 끝난다라는 게 아니에요. 기존에는 옆으로 누워만 있었는데 움직임이 좀 달라졌죠. 이제는 올라간 다음에 살짝 눌렸다가 이런 모습의 파동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큰 파동이 나왔을 때는 그 다음에는 조정 구간 파동을 노려서 한 차례 차익 실현하고 혹은 절반 매도라도 하고 밑에서 다시 사거나 돌파할 때 사면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디테일하고 명확하게 설명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을 다 숫자로 알려드린다. 가격으로 특정 가격 얼마를 돌파한다? 32,000원대를 넘어가느냐 아니면은 이 종목이 3만 원을 이탈하느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디테일하게 교육해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교육방에 입장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숫자로 계속 이게 숫자가 계속 변경이 됩니다. 날짜마다 저항을 돌파할 때마다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항을 돌파 못하고 한 차례 차익 실현하게 되면은 지지선 구간으로 다시 교체해서 재매수 타이밍을 우리가 또 교육을 받게 되는 겁니다. 교육방에 입장하실 이유는 여러분들 너무나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아직도 입장 안 하셨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입장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자, 그리고 교육방 입장하시면 또 큰 혜택이 있죠. 자, 제가 올해 청룡에 여러분들이 승천하실 수 있도록 청룡에게 여유주가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계좌에도 제가 여유주를 물려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드렸는데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기다리는 코너죠. 첫 번째 돈줄 종목. 이 종목들 또한 매매 타이밍과 대응 전략 같은 경우는 영상 강의를 올려드리죠. 어디로? 교육방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다라고 해서 오늘 올려드렸는데 제가 테크닉을 처음 말씀드릴 때도 여러분 지금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고요. 지금 들어가시면 무혈입성입니다.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손실 안 보고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구간입니다. 너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에도 10,000원 이하로만 내려가면은 이 종목은 너무 싼 거다. 이 종목이 10,000원 아래로 지금은 내려갈 타이밍이 아닙니다. 라고 계속 교육해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1분기가 끝나고 2분기가 다가오죠. 여러분들 하반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 자동차 시장의 판매 대수가 조금 줄어드는데 크게 기여를 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미국의 IRA법이죠. 자, 여기서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제조하지 않으면은 지들이 보조금을 안 주겠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대 기아가 피해를 좀 입었다라는 거예요. 미국의 판매량이 줄어들었다, 저조해졌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자동차 판매하시는 분들 인센티브가 3배까지 올라갔다라는 얘기가 얼마 전에 들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한 대를 팔았을 때 내가 가져가는 비용이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팔기 어려워졌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리베이트가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는 풀릴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기차를 생산해서 수출하는 게 아니라 하반기 되면은 미국의 조지아 공장. 원래 내년에 완공되기로 돼 있었는데 IRA법 때문에 조금 당겼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완공이 된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해요. 자, 미국인들이 왜 이렇게 막았느냐? 간단해요. 미국의 3대 자동차 업체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로비스트들이 엄청나게 정부에 로비를 해가지고 그 당시에 나오던 뉴스 기사가 뭐였느냐? 테슬라를 위협할 수 있는 기업은 폭스바겐도 아니고 비아디도 아니고 한국의 현대차 그룹이다라는 얘기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로비를 하죠. 그래서 IRA법으로 우리나라가 진출하는 걸 조금 막은 거예요. 늦춘 거죠. 먼저 시장을 선점하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소비가 조금 위축이 되었었죠. 그리고 올해 하반기는 뭐예요? 금리 인하가 되면서 소비가 살짝 살아나기 시작하는 유동성이 공급되는 시장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럼 올해 하반기부터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해서 내년부터 해가지고는 우리나라 자동차가 다시 한번 미국 시장을 활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동차 많이 판매된다라고 하면 부품사들은 정해진 이익률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기존에 작년에도 이거 10,000원 뭐 중반 후반 이렇게 갔다가 스르륵 밀려 내려왔는데 복구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그 이상 단위가 10,000원대로 넘어가는 건 당연하고 앞자리 또한 바뀌어도 이상할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빠르면 올해 늦으면 내년 정도에는 앞자리 또한 한 번 더 바뀔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럼 최소한 2배 이상을 보고 있다라는 뜻이죠. 자, 자동차 부품줄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제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가장
앞서서 말씀드리는 종목이에요. 현대차 그룹을 제외하고는 가장 먼저 제가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리는 종목이에요. 제가 보통 한 4종목 정도 말씀드리는데 그중에서 맨 앞에 있는 종목. 하고 떠오르는 분 계실 거예요. 다섯 글자짜리고요. 지금 10,000원 아래에 있다. 이 종목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10,000원 아래에서 10,000원 돌파 시도를 하고 있고 최근에 보면은 매직 구간이 계속 나오죠. 장대 항목 만든 다음에 저항 돌파 시도하면서 거래대금. 장대 항목 만든 다음에 거래 돌파 시도하면서 거래대금. 이번에 거래대금 한 번 실리면 어떻게 돼요? 10,000원 돌파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거냐? 올라갔다가 10,000원 구간을 눌리면은 다행인데 이 정도 매집하고 나면 여러분들 매수할 기회 안 주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11,500원까지 그냥 넘어간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매매할 타이밍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저렴한 구간, 바닥권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 포착을 하셔야지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최저점 바닥에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종목 8,000원대도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교육해 드렸어요, 작년에.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지 마시고 테크인처럼 바닥권부터 포착을 하셔가지고 시장이 앞으로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이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 청룡이 여의주를 물고 승천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계좌도 승천하시기 바랍니다. 이 종목 궁금하신 분들 교육방 입장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올해 저희 이 돈줄 종목 교육 받으셨다면 어떤 정도의 수익률이 났는지 간단하게 체크는 한번 해보고 가야겠죠. 화면으로 만나보고 교육 바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올해는 여러분들 주도주를 무조건 포트폴리오에 편입해야 된다라고 계속 교육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SK하이닉스가 AI의 날개를 달고 승천한다. 즉 HBM 이슈가 있을 때마다 SK하이닉스가 멋진 모습을 보일 거다라는 거 계속 강조해드렸습니다. 이미 작년뿐만 아니라 재작년 6월 27일부터 교육해드렸어요. 무슨 말이냐? 지금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시간에 나와가지고 교육해드린 것 외에도 그 전부터 교육은 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사실 SK하이닉스는 매수 당장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교육해드렸습니다. AI 쪽으로 성장은 하는데 오히려 바닥권에 있는 다른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이닉스는 2023년 봄 정도에 좀 따사로워지면 그때쯤 보셔도 됩니다. 늦지 않습니다. 올라가도 얼마 안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더 저렴한 가격을 주었지 더 크게 올라가진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래서 제가 2월에 다시 한번 교육을 해드린 거고 실질적으로 교육해드린 이후에 계속 어떤 흐름이 나와요? 시가총액 2위라서 거래대금이 좋은 것도 있지만 최근에 AI 이슈 그리고 지난주까지 해서 이제 GTC 2024가 있었죠. 엔비디아에서 행사할 때마다 SK하이닉스는 핵심이다. 왜? HBM이 지금 너무 모자라요. 엔비디아는 반도체 생산을 점점 늘리고 있고 AI 쪽으로 원하는 업체들은 너무나도 많은데 정작 필요한 부품이 공급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올해 2분기부터는 마이크론에서도 HBM을 공급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올해 중순부터 뭐예요? 삼성전자도 공급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작년부터 나온다라는 말씀드렸죠. 이번에 젠승환이 뭐라고 합니까? 굳어있는 삼성전자 관계자들 앞에서 삼성전자 HBM 테스트하고 있다.
기대된다라는 얘기하죠. 삼성전자 관계자들 얼굴에 웃음꽃이 만발합니다. 활짝 펴니다. 삼성전자 주가도 활짝 피면서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SK하이닉스에서 최대한 많이 받고 싶은데 받을 만큼 다 받고 나서 모자라는 것만 다른 기업 어디예요?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에서 충당을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핵심은 SK하이닉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슈 이후에도 하이닉스는 꾸준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어때요? 17만 5천 원 계속 강조해드렸죠. 지난주에도 내내 강조해드린 가격인데 오늘 드디어 이렇게 돌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돌파가 되면 좋고 돌파가 안 돼도 괜찮아요. 어차피 넘어갈 자리예요. 지금 넘어가느냐, 내일 넘어가느냐, 다음 주에 넘어가느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3월 안에 넘어가는 게 그래도 우리한테는 기분이 더 좋겠죠. 추세대로 올라가고 있다. 이제 다 왔습니다. 100% 세 자리 수익률 다 왔습니다. 이 무거운 종목조차 시가총액 2위에 있는 종목조차 100%에 다 와가고 있다라는 거 너무나도 멋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익률을 추구한다라면 중형주 쪽을 보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항상 교육해드리는데, 자, 한미반도체 반도체주 모아가는 구간입니다라고는 제가 싹 다 정리해드리죠. 정리해드릴 때마다 여러분들 뭐예요? 타이밍이 계속 나오고 이 종목별로 대장주가 먼저 움직이고 순환매가 뒤에 따라온다. 대장주 뭐예요? 한미반도체. 너무나도 멋있게 움직이잖아요. 종목들 계속 질문하시는 분들 이렇게 교육방에서 반도체들 이런 대장주들 진폭이 크다 걱정된다라고 하시는데, 진폭이 큰 거 뭐라고 했죠? 자, 이것도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진폭이 크다라는 거는 올라갈 때도 좀 빠르게 움직이고 내려갈 때도 가격 조정도 좀 세게 받으니까 여러분들 가격 조정 받는 게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교육방에서 돈줄 전략 가격을 설정해서 같이 대응하시면 너무나도 편한 거죠. 거기다가 진폭이 크다라는 건 그러면은 그만큼 수익률이 크게 나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은 걱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이 걱정스럽게 말씀하신 건데, 저는 오히려 이게 기회라고 항상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대장주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변동성이 크다라는 건 여러분들 수익을 크게 주려고 하는 거다라고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수익 크게 줄 거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한미반도체 6월 27일 날 이게 뭐냐면은요, 정부에서 정책 발표를 합니다. 5년간 1조 200억 투자하겠다. 제가 너무 적다라고 했어요. 1년으로 치면은 2천억 아니에요. 너무 적다. 그래도 성의 표시한 거고 AI 전문 인력 7,000명 양성하겠다라는 것 또한 이거는 호재가 맞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성의는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뭐 진심이다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는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중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핵심 종목으로 항상 꼽아드리고 있죠.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그 바닥권부터 올라와서 어떻게 돼요? 6만 원 구간까지는 올라오는데 6만 원에서는 저항받을 겁니다. 여기는 좀 많이 올라온 400포인트 이상 올라온 구간이고 저항받을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조심하셔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6만 원에서 정리한 다음에 6만 원을 돌파할 때 재매수하셔도 되고, 그동안 다른 종목 매매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비중을 좀 줄여서 한 3분의 2 정도 매도하신 다음에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뭐 박스권을 만들면서 움직인다라고 하면은 그 하단에서 보면 된다라고 했죠. 그게 어디예요? 박스권 하단이 5만 원 이탈하면 바로 회복되는 게 보이니까 5만 원 구간 설정해서 5만 원 매수, 6만 원 매도만 반복해도 여러분들이 이 박스권에서 20%씩은 추가적으로 계속 챙겨갈 수 있다라고 교육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또한 한미반도체는 시장의 핵심이었죠. 거래대금 6위권. 최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래대금 최상위에 올라 있으면서 가장 화려한 움직임을 보이면서 오늘 또 신고가 달성하고 있어요. 12만 원 넘어가면 그냥 보유하시면 되고, 못 넘어가면은 그냥 한번 정리하고 또 눌릴 때 다시 보시면 됩니다. 왜냐?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자, 12만 원 하니까 조금 전에 6만 원 저항입니다라고 했는데 벌써 6만 원에서부터 2배가 올라왔죠. 바닥권에서 제가 교육해드린 이후에 800%나 올라왔습니다. 놀라운 수익률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도 놀랄 정도니까 여러분들도 당연히 놀라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600%대였고 조금 지나니까 700% 나온 것만 해도 놀랍습니다 했는데 800%. 작년에 에코프로 움직인 거 못지않게, 에코프로도 작년에 1000% 넘었죠. 못지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텐베거에 가까워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엑시콘 같은 경우도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CXL에 삼성이 지금 진심이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CXL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삼성이 HBM에 뒤쳐졌으니까 CXL은 우리가 선수 치겠다라고 해서 먼저 발표를 한 거예요, 연말에. 그래서
연말에 뛰어오르고 이중천장 만든 다음에 가격 조정 받았는데 이 구간 너무나도 좋다. 16,000원에서 19,000원 사이 19,000원만 안 넘어가면 되는데 만약에 그냥 튀어오른다라고 하면 19,000원 넘어갈 때 보시고 여기서 음봉이 살살살살 내려와 준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17,500원에서 16,000원 사이에 모아 가시면 됩니다. 간단한 설명이었죠. 그리고 나서 멋지게 움직인다. 대응 전략은 항상 교육방 와서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한 2주 정도 매수 구간을 준 다음에 결국에는 넘어가 버리죠. 19,000원을. 그리고 단기적으로 상한가까지 들어가서 71%. 너무나도 멋있는 수익이었죠.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3월 14일 날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교육해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28,000 아래로 살짝 내려왔는데 이 양봉의 중심선 아래에서 3분의 1 되는 지점 사이 정도만 와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하고 매수하셔도 됩니다. 제가 볼 때 강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적어도 전고점 혹은 그 이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 구간까지 내려오면은 다시 한번 포착하자. 그 구간이 어떻게 됩니까? 그 구간이 바로 요 구간이죠. 여기. 박스권 살짝 실어져 있는 수익률에 가려져 있는데 요 구간이요. 4일 동안이나 줬단 말이에요. 가격을.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간다. 그냥 들고 계셨던 분들 이날 매도 타이밍 못 잡으신 분들도 들고만 가도 87%가 넘는 수익률. 만약에 대응 전략 그대로 하셨다라고 하면은 한번 정리하고 정확한 가격권에서 알려드렸죠. 그리고 나서 27%. 그러면은 거의 100% 가까운 수익률이 나는 거예요. 그냥 들고 가도 80%가 넘는 수익률이고요. 90% 가까운 80%가 넘는 수익률이고 대응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렇게 100% 가까운 수익률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들을 또 보셔야 되는데 올해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반도체 쪽에서 또 한 번 뭐 이슈가 나온 게 이 웨어러블 쪽으로 이제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온디바이스 AI 시대가 오면서 웨어러블로 가는데 이제 갤럭시 링, 뭐 애플 링 이런 식으로 반지 쪽으로도 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으면은 이거 기판이랑 이런 거 부품들은 어떻게 하지? 이 초소형으로 하면 어떻게 하지 할 때 그 기판에 관련 쪽으로 가장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이 FPCB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 이 기업의 주가가 바닥권부터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의 두 번째 돈줄 종목이에요. 이 종목이 이렇게 멋지게 움직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상승폭을 다 다시 돌려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CES부터 해가지고 갤럭시 원팩 행사에서 이 제품이 나온다는 걸 확인을 했는데 아직 제품이 출시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대감을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 이만큼 올라왔죠. 자, 그러면은 올해 중순 정도 되면은 다시 한번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러면은 이 종목이 여기에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니요. 저는 한번 멋있게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판 관련주들 최근에 뭐 심텍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종목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없다. 오늘 같은 경우 LG전자에서도 뭐 XR 관련주 얘기하니까 이 XR 관련주 쪽에 이제 기판으로 유명한 뉴프렉스 같은 경우가 확 뛰어오르는 거 보셨죠? 똑같습니다. 이 종목 또한 갤럭시 링 이슈가 죽지 않는 이상 이제 시작했는데 제품 나올 때까지는 출시될 때까지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바닥권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셔야 되고 상승할 때마다 저희가 대응전을 올려드릴 테니까 교육방 입장하셔서 교육 내용 그리고 매매 타이밍과 대응 전략 항상 꼭 알아가셔야겠죠. 종목명 중요하지 않아요. 대응 전략이 중요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딱 한 번 알려드릴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교육방 입장하는 방법은 이 하단에 QR코드가 있습니다. 카메라 어플 켜서 갖다 대기만 하면은 링크 뜹니다. 터치하시면은 뭐 참여 코드 이런 거 없으니까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나는 이런 거 잘 못하겠다. 이런 거 불편하다. 좀 쉽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989 그러니까 받는 사람 번호에 010이 아니라 샵 3989를 넣으시고 이재선 혹은 돌출 선생 입력하시면은 저희 연구원들이 친절하게 그냥 링크 보내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교육방 링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영상에 대한 이 교육 영상에 대한 것도 받고 싶은데 편하게 받고 싶다 하시죠? 영상도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교육 영상 2주 동안 그냥 계속 받아보실 수 있도록 연구원들이 챙겨드리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교육방 입장하시고 문자 보내시면은 바로 이 부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없으니까 지금 바로 화면으로 다시 한 번만 만나보시고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종목까지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가장 뜨거웠던 종목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도 뜨거웠고 하이닉스 뜨거웠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종목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코스닥 시장을 오늘 좌지우지한 종목이 바로 HLB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HLB를 2017년부터 공부를 해서 바이오주는 따로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서 교육을 해드렸는데 이렇게 기분 좋은 순간이 딱 두 번째인 것 같아요. 2019년 에스모 때 한 번. 그때 21만 원 넘게 올라갔었죠. 그리고 올해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말씀드렸어요. FDA 신청할 수가 없었다. 기존에는 2019년에 위암 3차 치료제 같은 경우는 1차 지표인 전체 생존기간이 유효성을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대조군이 너무나도 잘 나왔죠. 그때 뭐 일본이나 이런 데 옵디보가 올라오면서 분명히 지표가 나쁘진 않아요. 숫자가 나쁘진 않아요. 그런데 대조군이랑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이게 1차 지표를 충족시키지 못하면서 나머지가 너무나도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시작 허가 신청을 못했습니다. FDA에 신청하겠다라고 해서 유상증자까지 받았는데 이거 옵티머스 펀드 같은 데다 넣고 이런 문제 일으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또 시장의 문제아로 자리 잡았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업이 또다시 해냈습니다. 임상 3상을 또 작년에 마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간암 1차 치료제 시장에서 획기적인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태까지 나왔던 아바스틴과 티센트릭이 가장 앞선 지표를 발표하고 있었는데 리보세라닙의 캄렐리주맙과 병역요법이 전체 생존기간이 제일 길어요. 이게 뭘 뜻하느냐? 시작 허가 신청하는데 자신감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기존에 1차 지표 때문에 트라우마가 있던 종목이 완벽하게 해소가 되고 자신감을 회복했다라는 거죠. 바로 신청합니다. 근데 이 임상이 끝나고 NDA 진행하는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미팅이 있어요. 프리 NDA가 있고요. 그러니까 사전 미팅이 있고 중간 미팅이 있고 또 이제 파이널 리뷰가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파이널 리뷰가 끝났죠. 별 탈 없이 끝났다. 자, 여러분들 이 별말이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지적사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크게 신약 허가 신청에서 탈락할 이유를 못 찾았다라는 정도의 뜻입니다. 얼마 남았어요? 이제 2달도 안 남았습니다. 5월 중순이면 결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성은 높아요. 확신할 수는 없어요. 이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렇지만 가능성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8,000원대에도 여러분들 교육해드렸고 31,700원에도 여러분들 이 정도면 무혈입성입니다라고 계속 교육해드렸습니다. 이 종목 여기 있을 게 아니라고 했고 단위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앞자리가 아니라 단위가 바뀔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HLB 같은 경우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 외국인들이 600만 주 이상이나 매수하고 그리고 벌써 이렇게 300% 넘는 수익률 나오고 있죠. 여러분 오늘 거래대금도 최상단에 있습니다. 자, 수익률 벌써 작년 12월 1일에 교육해드린 이후에 300%가 넘는 수익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 여러분들 얻어가셔야 되겠죠. 올해 청룡회에 승천할 수 있는 여의주 종목, 세 번째 종목도 이러한 종목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바이오주로 제가 또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이 제약바이오 시장의 트렌드는 비만 치료제, 당뇨 치료제 그리고 항암제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HLB는 항암제 쪽이고요. 이 종목은 비만 치료제 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핵심에 있는 종목인데 아직까지 매직 구간만 나오고 올라간 게 없어요. 15,000원 구간, 15,000원 초반 구간이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공짜로 가져갈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종목 저희가 교육 영상 오늘 저녁 7시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교육방 입장하셔서 모두 얻어 가시고요. 저는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에도 그리고 내일 장중에도 교육방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